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논현동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국기, 태극기란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강연하신 우리 두 분 연사분들 잘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친숙한 그런 주제들이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은 좀 친숙한 태극기인데 또 조금 알고 보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극기에 대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 많이 서툴고 부족할 텐데 여러분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러면 그 태극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다 그리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태극기를 그리고 또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까지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항상 접하고 그런 태극기인데 어쩐 일인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고 또 막연하게 그냥 우리의 태극기 이렇게만 접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내가 이렇게 정확히 모를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제 스스로의 의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좀 쉽게 정확하게 설명한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한번 공부를 한 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태극기 그리신 분 한번 맞게 그리셨나요? 네, 우리 보통 보면 3645 막 이렇게 외워서 그리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곤감리, 건곤리감 막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안 잡으니까 대체적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우리 태극 문양은 다 아실 테지만 내 모서리에 있는 이거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희 8개, 주역 8개를 알아야만이 그 8개 중에서 4개의 궤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귀퉁이에 있는 거는 이렇게 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개 궤가 있는 거는 8궤, 6개가 있으면 64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아까 태극기 내 귀퉁이에 3개 요거는 궤라고 안 하고 효라고 합니다. 네, 한 개는 효라고 하는데 요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효, 요거는 음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효와 음효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3개를 조합을 하면 양효와 양효, 양효와 음효, 음효와 음효 이렇게 3개씩 조합을 하면 2의 3승이 되죠. 그러면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거를 다시 3개를 6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8, 8에 64, 64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효, 음효.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략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는 한 5,50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5,000년 전,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의 선조인 복희 씨, 태호 복희 씨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거의 문자는 아니지만 정말 문자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 팔괘고, 그 다음에 또 한자를 만들어낸 원료가 되는 갑골문자. 갑골문자도 은나라, 은어에서 발굴됐지만 그 은나라를 건국한 주도적인 세력은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세종께서 또 한글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문자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효에서 또 파생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양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양효와 음효를 놔야 되겠죠. 음효 쪽에서는 음이니까 양을 하나 얹고 다시 음과 음을 얹고 음을 하나 얹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효를 한 개씩 더 합치면 이렇게 첫 번째 양효가 세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양효와 음효니까 양효와 양효여서 또 음효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 다음에 또 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음효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양효 위에 양효를 하나 얹히고, 그 다음에 또 음효를 하나 얹히고, 여기서는 또 양효를 하나 얹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은 이제 8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괴의 이름을 다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읽을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네, 우리 어르신, 우리 선생님 다 읽으시죠? 한자 시간이 된 것 같지만, 네. 건천, 태택, 리화, 진례, 손풍, 그 다음에 감수, 그 다음에 간산, 그 다음에 곤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외우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요 순서대로. 근데 현재 태극기에 그리는 순서는 요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건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고 요 글자에 대한 개념도 실은 조금만 찾아보면 익히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하늘건의 하늘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를 괴의 이름이고요. 뒷글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의미를 자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건천, 괴 이름은 건인데 의미는 천 하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태극을 먼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좌측 상단에 우리 첫 번째 일건천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 하단에 팔곤지, 그러니까 하늘 땅이 되겠죠. 의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감수의 감. 근데 우측 상단에 물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물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에다가 배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리화, 이건 불인데 좌측 하단에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 성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좌측 하단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됐구나.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쪽에 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불을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궤, 8개의 궤 중에서 요 4개를 선별했는데 요거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위아래 뒤집어도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요 4개는. 나머지 4개는 뒤집거나 이렇게 반대로 하면 모양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하나 있고, 요 1번부터 8번까지 부여했는데 대각선으로 수를 합하면 숫자의 합이 뭐가 나올까요? 9가 나옵니다. 1, 8, 9, 3, 6, 9. 그렇게 특징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양효와 음효 그리는 거를 요 순서를 이해하시면 보면 요거는 1건천이구나. 저기는 8곤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하시는 걸, 여기서 시간이 더 있으시면 또 더 반복을 하고 깊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가시고 충분히 이제 그리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속성 학습입니다.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렇게 태호복귀 8개 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태극 무늬도 많이 현재와는 조금 다르죠.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심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맞다, 좀 합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태극기로 바뀐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부 다 양효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전체가 양이잖아요. 태극계를 8등분 했을 때 전체가 양이니까 양, 전체가 음이니까 여기는 보시면 양이 2개고 음이 하나니까 음의 부분이 작고 양의 부분이 많죠. 다 보시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묘하게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태극기 변화를 보면 원래 하면 저렇게 8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서 4개 개를 선별했더니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보기에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됐는데, 요 마지막에 제가 그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작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기라도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작도하는 게 절묘하게 돼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국기 태극기는 이런 우주의 철학을 담았고 또 현재에 이렇게 작도 도안하는 것도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1870년경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고종 황제께서 외교 고문인 오웬 데니에게 하사했던 국기가 현재 남아있고 2021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국기입니다. 요거는 광복군,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제 서명을 하고 또 글귀를 남겨둔 지금 이제 보존되고 있는 태극기인데, 여기는 보면 지금 국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죠. 네, 눈치채셨죠?
네, 개의 위치가 리와 리개와 감개가 좀 반대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요 태극기 그리는 요 방법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기법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태극기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또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와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이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대한민국 국기법 그리고 또 시행령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항상 3대2 그렇게 돼 있고 이 원을 1로 보면 이 지름을 가지고 반지름은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궤의 위치 4분의 1에 떨어져서 크기는 길이는 2분의 1 이렇게 간격과 넓이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스치셔서 들으신 것도 좋지만 또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은 주역 8개, 우리 태국 복희 8개에 된 거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많은 그런 이해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우리 태극기를 보시고 자긍심도 가지시고 또 어느 외국인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아마 세계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철학적인 그런 국기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할 때 빛나는 것이지 움츠러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괜히 위축되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당당하게 하려면 결국은 뭐든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거 우리 사소한 것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떤 속담이건 어떤 그 하나의 제도군 간에 그런 단순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아주 고대 5,000년 전 거의 8,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북극권에 살면서 굉장한 천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렇게 태극기 사용한 음양사상 그리고 또 이렇게 주역 8궤 모든 것들이 천문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